안녕하세요. 주도인입니다.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도는 어제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레버리지 투자가 지속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개별 주식, 윤석열 관련주 한 종목 하고요. 중국 관련 ETF죠. 한 종목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도는 앞으로 장이 좋을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요 라인을 뚫을 수 있을지, 이게 뭐 어떠한 어, 의미 있는 라인은 아닌데 그냥 뭐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감에서 오는 라인. 근데 이거를 오늘 과감히 뚫었어요. 상승은 예상을 했었는데 과감히 또 이렇게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트 특히 이제 유럽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유럽 차트만 봤을 때 상승하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저는 요 라인을 못 뚫으면 여기서 좀 박스권이 형성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요걸 뚫으면 레버리지 아니면 뚫고 못하고 밑에 요 최저점 라인을 뚫으면 곧버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뚫어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레버리지로 좀 투자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고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았고 그래서 순수하게 기관이 산 물량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좀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캡처를 안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 보면 요 라인이 무슨 뭐 중요한 라인이냐? 아닙니다. 그냥 감에서 온 라인. 그냥 요 정도면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죠? 오늘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다. 근데 이 미국 주식의 특징이 한번 상승을 하면 쭉 상승하는 힘이 있다. 하락을 해도 반등하는 힘이 굉장히 세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요. 제가 레버리지 투자한 게 맞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뭐 쭉 밀리지 않더라도 뭐 요 정도 라인만 잡아준다 그러면 그래도 내일은 금요일이고 오늘 내일까지 이틀의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의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요거는 뚫고 올라갈 수가 있겠다. 크게 악재만 안 나온다면. 그리고 그 연준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제, 독일 제재, 러시아 제재 이런 거는 이따가 뉴스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이걸 눌러야죠. 항생지수요. 항생지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그 방송에서 류어 부총리가 나와서 말 한마디에 중국장이 다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산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 항생지수 뭐 그냥 보면 저항이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여기가 그죠. 너무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 뭐 저항이라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잡아줘야죠. 이렇게 여기도 한번 잡아줄 수가 있겠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뚫고 올라갈지 독일처럼 독일 차트를 보면 요거 모양이 딱 나옵니다. 그죠. 독일 차트. 그죠.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죠. 저항, 강세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보면. 쭉 빠져가지고, 저항 없는데, 그죠. 제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1차 지지선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예, 여기 뚫고 올라가면 좀, 유럽 증시는 안정화를 찾을 것 같다. 그죠. 만약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 굉장히 좋죠. 그죠. 예. 왜 이평선이 굉장히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서 만약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차트 상황을 많이 안 좋다. 갑자기 여기서 꼬꾸라지는 막 음봉이 이렇게 쭉
나오는 쭉 해가지고 여기가 바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당분간은 괜찮겠다. 사실 지금 크게 악재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악재가 다 주가에 녹아들었다.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가 가장 강력했었고, 근데 이게 희석이 됐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가장 강력했는데 파월이 또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도 주가는 상승했다. 그러면 주가에 벌써 녹아들었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신흥국 시장. 신흥국들이 같이 금리를 인상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버텨내는지 이런 거를 또 잘 봐야 되거든요. 중국은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대략. 원달러 환율이에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지금 더 떨어졌죠? 1244원에서 아까 전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야, 이게 이렇게도 빠지네요. 진짜 쭉 40원이 빠졌습니다. 40원이. 어우,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외환 당국이 강제로 누르는 걸 수도 있고, 이 환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일단 환율이 빠졌다는 거는 땡큐. 미국 달러 지수요. 요거 빠진 거에 비해서는 별로, 그죠? 요렇게 빠진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빠진 게 더 급하게 빠지는 거죠. 그죠? 달러 지수에 비해서는 더 급하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트랙이 있다. 근데 유럽이 안 좋으니까, 그죠? 여기 유로화가 많이 연계돼 있어가지고 유럽이 안 좋으니까 덜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장이요. 코스피가 1.33% 상승을 했네요. 2700. 좀 2700 지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지를 못하고 끝났습니다. 코스닥이 2.5%. 항생 7%. 그죠? 항생 7% 올라갔고요. 중국이야 뭐 그렇고, 대만이 간만에 3% 올라갔고요. 니케이 일본이 3.5% 올라갔고. 좋았습니다. 오늘 다. 금값 1939불. 금값, 원자재값 괜찮습니다. 이게 기름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란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 이따 뉴스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란도 이제 그 미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름을 펑펑펑 쏟아낼 거예요. 쏟아낸다 그러면 요 기름값이 좀 이렇게 빠졌어야 정상이고요. 예, 그 뉴스가 나왔으면 빠졌어야 되는데 기름값이 대려 이 정도 올라갔다. 제가 그랬죠. 이 전쟁이라고 나서 과거에 봤더니 유가가 100불 언저리에서 100불 미만으로 잘 안 내려오더라. 이게 한 6개월 정도 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앞으로 이게 100불이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기름값이 올라갔다? 이거는 수요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중국이 이렇게 급하게 반등을 안 했다 그러면요, 유가가 더 많이 빠졌겠죠. 그죠? 100불이 무너진 때가 있었잖아요. 그제죠. 그제.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기름값이 떨어진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다시 상승하니까 이란에 어떠한 좋은 소식이 나왔어도 유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수요가 뒷받침된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좋다. 근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장기적으로 신흥국들은 이 기름값 때문에 몇 개 자빠질 거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신흥국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위험한 나라, 어제 스리랑카가 IMF의 도움을 청할지 안 청할지 그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가 유심히 보면 터지면 크게 터질 나라 1번 터키. 그죠? 쭉. 근데 다행히 환율이 조금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게 어딥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터키가 위험하다. 신흥국 중에서는 이 터키를 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어저께 한 4% 정도 올라갔고, 러셀 2000이 대략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대략 5% 정도 올라갔죠. 지금 반도체가 많이 없다.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 올라갔죠? 삼성전자 모르겠는데 하이닉스가 한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좋다. 현재 시각 6시, 저는 좀 늦었네요. 6시 5분 기준으로 유럽은 보합. 아까 한 플러스 0.5% 정도 됐는데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할 수도 있겠죠.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상승에 대한 호재가 없어요. 바닥은 다졌는데 상승에 대한 호재는 없다.
제가 왜 바닥을 다졌는지에 대해서는 뉴스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좋았던 게 이거예요. GM. 이런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거. 요 뭐 성장주, 뭐 애플은 성장주가 아닐 수도 있죠. 테슬라는 지금 중국 공장이 잘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주식들보다 페덱스라든지 제네럴 모터스, GM 이런 주식이 올라가면 좀 단단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뭐 투자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좋았다. 나스닥, 뭐 S&P 500 견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험해졌어요.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신냉전주의,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하고 미국, 유럽, 미국하고 중국, 요게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가장 위험하다.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 중에 코로나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 당겨놨어요. 빨간색이 돼버렸죠? 노란색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죠.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나홀로 돈풀기에 나섰다. 지급준비율, R이라고 하네요. 지급준비율을 낮춰 유동성을 늘리고 기준금리격인 대출 우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중국은 경기 부양 중. 그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뭐 중국 관련주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담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다 조금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진이 났죠.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 난 그 자리에서 또 지진이 났나 봐요. 근데 뭐 큰 피해는 없는데 그 후쿠시마 원전, 지금 난리가 난 그 원전이 또 냉각수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본 놈들이 요 기회에 거기 받아놨던 그 오염된 오염수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바닷가에다 그냥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일본 놈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상청에서는요, 앞으로 6주일 동안 6주일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강도 6의 지진이 또 여진이죠. 여진이 올 수 있다 해가지고 주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또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파급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식을 또 좀먹을지. 그리고 그 일대에 있던 토요타 자동차 공장 샷다운, 르네사스 공장이 샷다운. 르네사스가 자동차 공장인데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좀 검색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르네사스가 그 자동차 ECU인가를 만드는 그 회사일 거예요. 이게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 나고 나서 이 공장이 이제 운영이 안 됐죠. 가동이 안 됐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GM 이런 회사들이 공장이 안 돌아왔어요. 여기서 ECU라는 부품을 가져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품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자동차를 못 만들어가지고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그 공장이 이 르네사스 같아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공장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 그죠? 근데 그때 그 자동차 부품이 한 나라에 쏠려 있고 어떠한 한 기업에 쏠려 있어가지고 그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변화를 했거든요. 부품 다변화, 거래처 다변화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충격이 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뜩이나 자동차 반도체도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문제까지 생긴다 그러면 자동차주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란이죠. 이란에서 억류 중인 이중 국적이죠. 미국하고 이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억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풀어줬대요. 이 사람들 풀어주고, 영국이군요. 영국이네요. 영국하고 이란 국적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풀어주고, 영국이 이란에 6,500억 달러인가요? 6,500억 원이네. 6,500억 원을 줄 게 있대요. 근데 이란 제재 때문에 못 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주기로 했다. 이게 뭔 내용이겠습니까? 좋은 내용. 얘네 베네수엘라도 자기네들이 잡아놓고 있던 그 이제 그 정유회사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또 2명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이란에서 기름이 펑펑펑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뉴스. 그러면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유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수요가 있다. 그죠? 그러면 좋은 뉴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15개 항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그렇죠. 사이가 좋아요. 이거 뭐 지금은 주식 주가에는 별로 큰 영향을 안 줄 거예요. 어, 뭐 어떻게 해서든 타협을 봐야죠. 지금 우크라이나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략 어저께까지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 난민이 또 유럽에서는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37조 원이 필요하대요. 올해만. 어, 코로나하고 인플레 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야, 이거 폴란드에 또 몰려들고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고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거긴 폐허인데.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더 패닉에 빠질 거고. 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 뭐 러시아 푸틴 나쁜 놈인데 미국도 나쁜 놈, 유럽도 나쁜 놈,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불쌍하고 우크라이나 정치하는 놈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막을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합니까? 참.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벌써 뉴스에서 했던 거죠. 나토 가입 포기, 중립국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는 뭐 이제 그 러시아 크림반도 그다음에 돈바스 2개의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떼달라. 땅을 잘라달라는 거죠. 요런 게 문제가 남아 있는데 뭐 15개 항이라고 그러는데 뭐 무슨 문제가 또 있겠죠. 그리고 뭐 14년도에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쓰지 못하게끔 막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법에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뭐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좀 이상하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외교를 희한하게 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부터는 좀 깊게 안 가기로 했습니다. 주가에는 별 상관이 없다. 다시 이제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를 왜 추적을 하냐면 변이가 나올까봐. 변이 나오면요, 이게 한순간에 이게 주식시장 무너지는 거 우습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추적을 합니다. 미국하고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긴장을 하고 있다. 스텔스 오미크론, 그죠? 미국, 영국, 유럽 몇 주 시차 두고 뒤따르는 양상. 부스터샷이 낮은 미국이 영국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텔스 오미크론.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 얘기가 나왔냐면요. 3월 6일에 벌써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3월 6일. 그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한번 볼까요? 3월 6일. 그죠? 3월 6일이고 중국 오미크론 확산되는 게 3월 7일 날 기사가 나왔고요. 그죠? 베트남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급속으로 확산된다. 11일 날. 근데 베트남은 또 확 문을 열어버렸죠. 이게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검사를 안 해가지고 청정 지역인 척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은 안 가는 걸로. 그리고 3월 13일 날 항생제 치료제에 면역력이 강한 변이가 생겼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제 이런 쪽에는 잘 모르는데 기사를 보다 보면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그러면 나중에 이게 더 발전되면 어떻게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안 좋다. 느낌이. 왜 그러냐면 전 세계는 다 이제 이거를 풍토병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 좀 떨어지려고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야, 이 변이 그죠? 새로운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면역 체계를 역행하는 그리고 지금 뭐 예방 주사를 맞는데 그런 거 하나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새로운 또 이 코로나가 나온다 그러면 그죠? 전 세계는 또 패닉에 빠지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상가들 지금 11시까지 하더라고요. 많이 비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상가들이 많이 비었고 좀 이른 시간인데도 아예 문을 안 여는 상가들이 꽤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게 또 터졌다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력이 될까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폭증을 했다. 세계 1등이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도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으로 역대 최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오미크론 플러스 스텔스 오미크론 신종 변이 증세는 가볍다. 했어요. 그런데 WHO에서는요, 전 세계 코로나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다. 확진자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다. 왜? 검사를 안 하는데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있다. 요게 어떤 파급 효과로 나비 효과로 넘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오늘 폭탄이 터졌죠. 중국이요, 홍콩을 법으로 장악한 데 이어, 그죠? 대만과 통일을 이끌기 위해서 조국 통일법 제정을 추진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 제대로 건드리죠.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다. 만약에 내가 대만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야, 씨,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대만은 좀 패닉에 빠졌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뉴스예요, 이게. 만약 어떠한 나라의 하나의 법으로, 뭐,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래서 법으로 이거를 제정을 해본다 그러면, 이 법은 끊임없이 이제 대만을 겨눠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법 가지고. 예.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불법이 아니니까. 정당한 법이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조국 통일법.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가지고 어떻게 인식되는 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좋다. 바이든 좋댔다. 대만 어떻게? 그죠? 대만에 지금 당장 미군들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면. 예. 근데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래서 미중 갈등,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미국은 러시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처럼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처럼 중국을 제재를 할 겁니까? 중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미국 회사들이 몇 개인데, 애플, 테슬라, 그 다음에 그 자동차 회사들, 만약 중국이 그거 뭐 규제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지 못하게 한다, 아니면 수출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예? 미국이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푸틴은 또 미국을 한 대 때립니다. 이자 지급이잖아요. 이자 지급 날인데 서방의 동결한 해외 보유 자산을 그 돈을 이자 지급할 때 쓰겠다. 가지고 미국 바이든 네가 이자를 지급할지 안 할지 네가 결정해. 나는 돈을 주고 싶은데 네가 그 돈을 잡아놨어. 나는 그 돈으로 이자를 줄 거야. 네가 주기 싫다 그러면 우리는 루브라로 줄 거야. 근데 루브라로 준다는 거는 전통적으로 파산, 망했다.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똑같대요. 달러를 안 주고 자국 화폐로 준다는 거는. 여기 있네요. 루브라 지급은 관례상 디폴트로 간주를 한다. 바이든한테 또 던진 겁니다. 바이든은 지금 양싸다구리 맞죠? 양싸다구리. 그죠? 중국에 이어가지고 러시아한테. 어떻게 할까요? 금리는 올라가, 아주 그냥 매파적으로 얘기는 해놨어. 당장 5월 달에, TQ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리 0.5% 올릴 수도 있어. 그리고 경기는 안 좋아. 인플레는 심해져. 그렇다고 중국까지 제재는 못해. 헷갈리죠. 근데 괜찮아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요거 추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가 나올 겁니다. 요것도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 3월 16일 날 준다 그랬으면 3월 17일 날까지 뭐 그 기간이 있나 봐요. 4월 17일까지? 4월 16일까지? 저는 뭐 요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좀 시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3월 말 4월 초까지. 그리고 4월 CPI 지수 나올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4월 달 되면요. 또 연준 금리 이슈 때문에 주가가 휘청휘청 할 겁니다. 오를 때 조금 이제 요 분위기를 타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당장 내일 또 폭락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은. 이게 좀, 이거 맞다라고 해가지고 좀 돈을 많이 태우고 싶은 그런 장은 아니에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죠. 0.25% 인상을 하고 연내 6차례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내년에도 3차례 인상을 하겠다. 그죠? 그리고 요겁니다. 양적 긴축 QT군요. TQ가 아니라 QT. 양적 긴축. 요거 잘 몰라요. 근데 요게 굉장히 무서운 거래요. 요게 양적 긴축이. 요건 내용을 잘 몰라요. 5월 대차 대조표 축소. 뭐 요거 있다는데 요거 세다. 그리고 5월 달에 이게 있잖아요. 향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이 이번과 같이 0.25가 아니라 0.5가 될 수도 있다. 그죠? 5월 달에 당장 0.5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QT 시작을 한다. 그리고 금리는 6차례, 내년에 3차례. 그죠? 이거는 상황 봐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연내 6차례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내년에 가서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점도표를 봤더니 2%에서 3.5% 사이를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내년까지, 23년도까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 중간이라 그러면 금리 3%.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 3%를 올린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주식 한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했는데 적자가 났어요. 돈을 잃었어요. 그분들 어떡하나요? 큰일 났습니다. 이 신흥국이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신흥국 하나가 또 IMF 터져가지고 무너졌다. 그러면 또 연쇄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다행히 이렇게 악재가 있는데도 기업들 이익이라든지 임금 인상 잘 되고 세계 경기가 잘 돌아가요. 무역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겨낸다 그러면요. 주가는 진짜 거짓말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쭉. 기업은요. 이익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어떠한 단체잖아요. 돈을 벌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돈 버는 회사들 많아요. 주식 보면 개별주들 중에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도 있어요. 생각외로 많이 빠진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 하나 잡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는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가 돼 있고요. 개별주도 약간 들어가 있고 당장 내일 팔 수도 있어요. 좀 믿을 만한 구간은 아니다. 왜냐? 약간 아까 전에 이제 그 차트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어떠한 믿을 만한 구간이 아닌 거죠. 그죠? 나스닥. 그죠? 오늘 어떻게 될지. 오늘 뭐 음봉 이렇게 쭉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또 지지선을 하나 긋는다 그러면 한 2만원치 되겠죠? 여기 딱 요 정도. 그죠? 여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요거를 보고 요거는 강력한 저항의 지지선. 요거는 진짜 뭐 별표.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야 이거 뚫지 못하는 라인 되겠죠. 요 라인은. 그죠? 요 라인은 잘 모르겠어요. 요 라인을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뭐 그때 가지고 레버리지 정리하고 조금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미친 척해서 이 라인, 그죠? 요 라인을 뚫고 쭉 올라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고민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저항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쯤 잡아놔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뭐 우리는 장이 떨어져도 돈을 벌고 올라오다 상승을 해도 돈을 버는 레버리지 고퍼스를 투자하는 투자자니까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변심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싫어, 고퍼스 좋아. 고퍼스 싫어, 레버리지 좋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나 고퍼스는 절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짧게. 그리고 비중을 한 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태운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